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장이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주목해 볼 만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벤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한 주 시장을 잘 정리해주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지은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 주가 또 지났고 금요일이 돼서 두 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리를 풀어주실지 궁금한데 우선 테이버 전문가님, 오늘장 하루만 두고 보자면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뭐였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주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혹시나 외국인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수급이 꽤나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장을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이 주목하신 오늘장 포인트는 뭡니까? 네,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일요일 날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좀 시세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 부분 테마성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파마리서치의 리쥬랑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런 것처럼 정말 뛰어난 상품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주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장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피 중심의 시세의 흐름들은 좀 이번 주 여전한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눈에 띄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주가와 함께 꽤 매콤했던 오늘장의 모습이었는데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 시장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번 주를 되돌아보며 정한 키워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버 전문가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니까요. 단타의 왕국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거래 순환율이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정치 테마주 위주의 이런 빠른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단타의 왕국이라고 정해주신 이유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 이유가 없는 시장, 찍히면 오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은 펀더멘털보다는 이슈와 타이밍이 앞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슈 하나에 수급이 몰려서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등장한 포모, 관세로 떠났던 투자자가 돌아왔다라고 두 번째 이유 남겨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 단타가 성행을 하고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관세 전쟁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투자자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하지만 6월에는 온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요. 4월에 미국 CPI 상승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세 인플레이션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이 6월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키워드는 테이버 전문가가 제시한 단타의 왕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워낙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고 환율 변동성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테이버 전문가가 어떤 키워드를 제시할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단타의 왕국이라고 제안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예. 엔비디아 지금 이거 차트 좀 열어서 보여주시면은 현재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추세선을 이제 사우디 중동 호재로 인해 가지고 요걸 돌파하면서부터는 지금
양봉이 무려 5개나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장도 미국 장을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장 현재 분위기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 장에서는 최근에 테슬라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125불을 넘으면서 130불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찍히면 오른다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어저께였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가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갑자기 AI 모멘텀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끌고 가기도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중소형 종목에서 그런 중소형 섹터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역시도 찍히면 오른다라는 식의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거는 투자 심리가 매우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그리고는 뭐 어제자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불안하긴 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히려 기술주를 좀 팔고 오히려 채권이나 방어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매까지도 이렇게 좀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시장 심리가 매우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니 지금은 뭐 짧게 단타를 많이 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뉴욕 증시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감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좀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최근에 또 조기 대선 이슈가 있으면서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섹터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2, 3% 정도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땐 요즘에는 한 번 빠질 때 7, 8% 정도 밀려버리고 또 탄력이 나올 때 10% 이상씩 탄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니 보니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시기가 지나가서는 시장의 시각과 또 바닥권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섹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좀 긴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때는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육박했던 삼양식품의 주가가 하루에 뭐 19%, 20% 움직이는 것도 최근 시장 분위기와 무관치는 않아 보이고요. 자, 그렇게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찾자면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에 보면은 뭐 1,440원대부터 1,390원 뭐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뭐 이유도 궁금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원화 절상, 뭐 아니면은 뭐 엔화 절상,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밀라노에서 만났다 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썰이 들려오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협상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긴 있다. 다만 이게 과거에 플라자비를 했었던 그러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 45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플라자 합의 시대와는 지금 금융 시스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뭐 어떻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의 약간의 이런 뭐 개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방향성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다 혹은 우리나라 한국의 당국자와 미국의 당국자가 만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약간은 많이들 무서워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의 타겟, 미국의 목표는 결국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를 절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내어주면서 또 투자도 하면서 반대로는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도 이렇게 뭐 관세를 많이 깎고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나 혹은 독일 그리고는 일본 비해서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협상 카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팔로우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투자인이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가 환율만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1,400원대예요. 여기서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는 뭐 환테크 혹은 뭐 환율과 관련한 수혜주 투자 하는 분들을 보면 환율이라는 거를 방향성을 두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워낙 뭐 들쭉날쭉하다 보니까요. 이런 전략이 통할지도 궁금한데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저는 환테크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뭐 같아요. 수혜주, 피해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 특히 저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동안 이제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또 시장이 잠깐 반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흐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 기업이 과연 진짜 괄목할 만한 제품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뭐 수출 수혜주, 뭐 원화 절상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그냥 집중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기업 가치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그런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요즘 장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도 물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같은 장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주위에는 돈을 좀 버는 것 같고 버는 사람들은 꽤 크게 버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포모라는 얘기들도 조금씩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코인 움직임 보면서 포모 얘기 다시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증시에서도 포모 현상이 지금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뭐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무서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샀어야 되고요.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는 제가 이번 주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방송에서 매수 매도도 어느 정도 이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엔비디아가 200일선을 딱 뚫는 날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밤에 엔비디아가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평선을 뚫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그동안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엔비디아를 좀 팔고 있다, 하이닉스를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조금씩 단기 반등 폭이 큰데라고 하면서 이제 밑에서 샀던 부분을 이익 실현하다가 저는 200일선 뚫고 올라간 여기에서 샀습니다. 아하. 어찌 보면 추세를 돌린다라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포모라고 할 만한 거는 여기서 이제 따라보지 못했다 혹은 이게 정말 매수 자리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포모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저도 들어갔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관세에 대비했던 말 그대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주식을 줄이고 달러를 줄이면서 유럽 채권을 사고 금을 사고 이런 식으로 외부로 퍼뜨렸던 자산을 다시 한번 미국 주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에 큰 반등이 나온 장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찌 보면은 지금 약간 회피하고자 뭔가 해지하고자 했던 그런 자금들이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하고 따라 붙으면서 단기에 뭐 3, 4일 만에 급등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단기 한 5%씩 이렇게 다들 벌었는데 그러면은 또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개인 투자자한테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모두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반대로 사시면 되고요. 모두가 환호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파시면 돼요. 근데 힘든 이유는 누구는 떨어진다, 누구는 오른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더 사면 물릴 것 같고, 그쵸?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저는 딱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만 욕심내지 않고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죠? 올랐다 싶으면 좀 팔고 더 올라가면은 좀 더 팔고 떨어지면은 좀 더 사고 더 떨어지면 좀 더 사는 말 그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욕심 없이만 3% 5% 정도씩만 내가 한 분기에 벌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욕심 내시면 이제 코 깨지는 장이고요. 이럴 땐 욕심을 버리고 나는 길게 보면 1년 동안 보유할 거야라는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셨다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매도를 바로바로 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는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데 기술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주가 빠질 때 오를 종목을 오히려 지금은 탐색하시는 게 뭔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루션을 주셨는데 솔루션을 들은 시청자분들이 아유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어려운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이준 전문가님 뭐 대응 워낙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은 놓쳐서 아쉽다 하는 종목 있으십니까?
솔직히 좀 많은데요. 그래요? 네, 이번에 뭐 파마 리서치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탄력이 나올까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쌈지 엔터 정말 시세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수익을 다 가져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점에 사서 고점에 다 팔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급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제2의 쌈지엔터 잡고 싶다, 파마리서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꼭 마음이 급해지면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엇박자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면 예상보다 단기간에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갈 수 있어서 내가 반드시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락과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포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기업도 그날 우리가 분봉으로 쭉 보면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막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유발되는 장세라서 내가 이 기업 왜 샀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쉬어갈 때 매매, 그리고 기업을 산 이유가 명확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세 번째로 써주신 내용 짚고 가겠습니다. 4월은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하지만은 6월에 온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4월 CPI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관세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분석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4월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4월부터는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온다 그랬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이유가 만들어졌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철강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뭐 자동차 부품 이런 데다가 관세가 붙은 것을, 그리고 중국산에다가 관세를 붙은 것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세율이 몇 프로로 확정될지 모르다 보니 지금 다들 가격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4월 PPI가 3월보다도 낮게 발표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월마트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관세가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붙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30%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800불 이하의 소액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세율이 54%로 이게 관세율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유통상인 소매 판매점들은 그러한 관세에 대한 것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5월 말부터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는 6월에는 가격 인상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확인한, 이번 주에 확인한 데이터는 4월 달의 데이터였고요. 한 달 뒤에 5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2달 뒤에 6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슬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월마트에서 얘기했죠. 6월 달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요? 7월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7월이 되면은 90일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7월 달에 이벤트가 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조금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5월 FOMC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은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나 관세에 의한 그런 고용 충격 같은 게 천천히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뭐 전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3분기의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또 3분기죠. 뭔가 다시 한번 이번 가을에 큰 거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정보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이지은 대표가 제시한 키워드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는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